아직도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장면만 무한반복 재생하고 계신가요?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지? 하면서 침대 위에서 이불킥 하느라 잠 못 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가 인생 다 날리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근데 왜 잊지도 않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나라는 허상에 매달려 스스로를 깎아먹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법 아주 독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투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건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불안이나 열등감이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튀어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먹을 걸로 보이고 마음이 꼬인 사람은 남의 친절도 가식으로 봅니다. 즉 그들의 평가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적표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 수준을 보여주는 고백서라는 거죠. 이걸 인지하는 순간 상대방의 독설은 공격이 아니라 가여운 외침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일정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누군가는 위선적이다라고 욕할 겁니다. 그러니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냥 아,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았어, 갈 길 가라 하고 넘기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연습입니다. 남이 나를 비난했을 때 화가 나거나 슬픈 건 당연한 반응 같지만 사실 그 감정을 선택하는 건 본인입니다. 타인이 던진 말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걸 굳이 손으로 잡아서 가슴 속에 집어넣고 아파하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비난해?가 아니라 네가 뭐라고 하든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해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 기준이 아닌 내부 기준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 남들이 말하는 외모 기준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끝도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주는 칭찬에 일희일비하면 남이 주는 비난에도 똑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오늘 세운 작은 약속을 지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중독되지 마세요. 그 박수는 언제든 야유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냉철함을 갖추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피드백은 겸허히 수용하되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난은 스팸 메일 처리하듯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평가를 들었을 때 그 내용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근거가 없다면 그건 그냥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를 굳이 뒤져서 보물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뚜껑 닫고 멀리 치워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여섯 번째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 굳이 가까이 지내며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마음속에 투명한 벽을 세우세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말을 하는 기계구나라고 생각하고 기계적인 반응만 해주는 겁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상처를 곱씹거나 미래의 평판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할 시간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하세요. 몰입은 잡생각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내가 내 삶에 열중할 때 남들의 시선은 희미한 배경음악처럼 변해버립니다. 여덟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는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남의 말 한마디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우면 어떤 풍파가 와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 개기, 하루 10분 운동하기 같은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며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심어주세요. 아홉 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래, 내가 좀 실수했네. 그래서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라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단단하고 매력적입니다. 열 번째는 남의 시선보다 내 욕구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내 욕구가 선명해질수록 타인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왜 관객들의 야유에 대본을 고치고 계신가요? 관객은 언제든 극장을 떠나지만 무대 위에는 끝까지 당신이 남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나만의 안전 기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실수를 하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혹은 반려동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은 타인의 평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배짱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일기를 쓰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나열해보고 이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막연하게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 약점을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면 타인의 지적은 더 이상 아픈 송곳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정보에 불과해집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질문하기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누군가 무례한 평가를 던졌을 때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차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은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되물어 보세요. 대부분의 무례한 비난은 논리가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권력에 추는 비난받는 당신이 아니라 근거 없이 말한 상대방에게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종료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기 확언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단순히 나는 잘났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행동했던 순간을 딱 한 가지만 찾아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점심 메뉴 정할 때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했어. 잘했어. 같은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긍정의 경험들이 뇌 회로를 바꿔놓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의 평가보다 내 만족감이 우선시되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관찰자가 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타인의 평가가 들려올 때 그 불쾌한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불쾌함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겁니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당신이라는 하늘은 그 구름에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남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거절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거절해보는 연습도 필수적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의외로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상대방도 금방 대안을 찾습니다. 내가 거절해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거절 한 번에 돌아서는 사람은 어차피 곁에 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될 겁니다.